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월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상호 기자, 네네. 제가 오늘 같이 진행하시는데요. 우리는 이제 실력으로 안 되니까 네. 숫자로 해결한다. 그래서 아예 출연자를 진행자 2명에 출연자 4명, 6명으로 요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바로 물량공세다. 스픽스는 다시 보기도 많이 돌리지만 네. 메인 방송도 물량공세로 한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아요. 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무섭죠? 큰 바위 얼굴. 믿음이 정말 듬뿍 가는 분입니다. 오늘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이상호 기자 먼저 인사. 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사실상 정치평론계로 네. 데뷔시키는 두 분이 있습니다. 공익제보다 강혜경 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 방송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경향TV 나오는데 말 진짜 잘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떨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떠신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공익제보자 위치에서 이제 정치평론가로 여론조사 전문가로 점점점 여러분들께 얼굴을 알릴 텐데요. 한 분 더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사장이었고 명태균이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김태열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아니 김태열 소장님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계속 지금 시비 걸고 댓글에도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누가 진실입니까? 그거는 아마 명태균 씨가 병보속으로 나왔을 때 어디 판사님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지금 강혜경 국장과 내가 했던 말 여태까지 진술했던 부분이 그걸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SNS 상에 어떤 대도 안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재판 받는 중에 다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으셔서 그런데 지금은 짧게 자기소개하는 순간이고 질문이 들어가면 훅 나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고 일단 말 조심해라. 그런 취지의 말 조심하라. 근데 강렬했어요. 저한테도 오늘 소장님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기계적 균형으로 명태균 이야기와 김태열 소장 이야기를 딱 중간에서 보고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명태균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구치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김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이실직고 한번 합시다. 네. 명태균 얼마 전에 만나러 가려고 했다가 네. 바로 거절당했죠. 거절이라기보다는 예. 다음 약속을 잡은 거고요. 예. 네. 오늘 오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야 그리고 말씀드린 가깝다는 표현은 네.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 가깝다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That's right. 접촉을 해오셨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네. 중요한 얘기할 때 꼭 영어로 써야 돼요. That's right. 너무 익숙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또 오늘 화기애애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진실을 화기애애하면서요 밝히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오늘죠. 오늘 아예 작정하고 저처럼 머리 확 깎고 오셨죠. 예, 이제 밀고 시작하자. 이거 시작하자. 이제는 근데 복장이 진짜 거룩해 보입니다. 흰색을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입고 오셨는데. 이걸 좀 가져왔어야 돼. 내가 어딜 못 들리고 오는 바람에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제 네. 5,000분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매불쇼만큼은 될 수 없어도 그래도 개불쇼는 하자. 개불이 뭔지 알아요? 우리 저 해산물 맛있죠. 중에 네네, 맛있죠. 개불 맛있습니다. 이 매불쇼는 매일 불금쇼가 매불쇼거든요. 원래 불타는 금요일 불금쇼 있었죠. 우리는 매불쇼가 아닌데 매불쇼 유사품 개불쇼인데 프로그램 이름은 역전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자, 과합니다. 과죠. 개그가. 우리 아재 개그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스픽스 좋은 방송 토론 감사해요. 김도희 선생님 오셨고요. 변호사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점생이 별님 벌써 사람 동원하셨구나. 변호사 한 분밖에 없는데 변호사님도 반갑습니다. 점생이 별님이 혹시 지역구 유권자? 지역구면 감사하고 유권자에도 감사하고 아이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다른 자, 분도 그리고 있습니다. 박종진님이 화제 중심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대된다고. 네. 근데 정말 저희가 공정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지만 네. 정말 소중한 분. 맞습니다. 예.
자, 오늘 공익 제보자 두 분과 함께 역전용사들 열심히 달려볼 텐데요. 어떻게 달리냐? 큰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도 좋아요 누르면서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야, 오늘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후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윤석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상호 기자 굉장히 윤석열 조신해졌다. 1차 공방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떤 점입니까? 지난 공판 때 93분 동안 무려 밥 먹고 와가지고 또 다시 이 재판부를 호령하기도 하고 검사들한테 뭐 그거 지금 뭐 내란죄 기소도 안 되는 거라고 막 분수질을 하고 아주 주제 넘은 재판 피고인의 행위를 했는데 하나도 제지를 못하는 직위원 보면서 야 이거 재판이 이거 제대로 되겠는가 공개도 안 하는 가운데 근데 오늘 일단 딱 카메라가 딱 들어오니까 좀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예. 네. 달라진 모습 먼저 한번 볼까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아니 계속 자, 허가를 받을 거.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주기현 부장판사 보니까 반갑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쳐다보자 이런 생각이 좀 우선 들었는데 김한나 변호사. 네. 자,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았고 네. 뭐 피의자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을 한해서 촬영하겠다고 했으면 네. 앞으로는 저 촬영은 이제 실제 재판하고 진술하는 거는 영상으로 아예 담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매번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그 판사의 권한으로 이거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매번 신청했을 때 그러면은 기자들이 신청하는 시간도 정합니까? 아, 오늘은 재판이 조금 전에 끝이 났으니까 아침 10시부터 가면 한 8시간 정도 한 거 아니에요? 8시간이 뭡니까? 한 10시간 정도 했다고 하면 우리 다 찍겠다 이렇게 하면은 허용해 줄 수도 있나요? 만약에 판사님이 봤을 예. 때 이게 허용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공개 재판이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뭐 보안 안보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특별한 증인들이 나오거나 이럴 때에는 뭐 그 공개 재판 자체를 아예 그 영상을 도입부에도 촬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예. 이게 저는 오늘 우리 김한나 네. 변호사님이 네. 저희 입장에서 쓰면 좋겠다.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지기현 부장판사 아니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것 아니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일반적인 네, 이야기를 한 일반적인 거고.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제가 지난번에 스펙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알 권리를 떠나서 당사자다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본연 입장이고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 영상 재판, 영상 촬영과 오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예, 김 박사님. 그래서 저걸 자 녹화도 좋다. 네. 뒤에다 틀고 영상을 쓸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했는지 남기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왜 그걸 지금 안 하느냐 주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요걸 좀 어려운 질문인데 강제하게 하는 방법을 김종욱 박사가 제안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 어떻게 하면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라도 영상을 다 담아서 우리가 직접 보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제일 관심은 이제 주기현 낯짝이 어떤 모습인지 보는 게 저는 제일 관심이었어요. 예.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역사적인 재판이고 기존을 다 봐오면 국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다 공개했던 건데 저번에 안 했다가 이번엔 했다가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은 어차피 내란죄가 유죄가 나올 거야. 근데 주기현은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예. 주기현은 어떤 애들 관계가 있는 거지? 주기현은 윤석열을 왜 저렇게 해주는 거지? 주기현을 둘러싼 무엇인가 압력이 있었나? 주기현은 그러면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 상태로 간다면 저거 무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이 다 알아야겠다. 예. 만약에 재판 과정을 다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원이 무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소 기각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건 직위원이 내란의 공범이다. 그 내란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강제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제하는 재판은 방법은 재판관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뭐 제가 볼 때 또 편에 쓴다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의자가 내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가 고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위원 판사 문제와 관련해서 직위원이 윤석열과 관련해서 무죄나 공소기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재판 과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과정을 알아야지만 직위원이 판정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네. 아니 피의자가 중요해요? 피해자가 중요해요. 피의자가 윤석열이면 이제 가해자지 않습니까?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이거 내란 사건은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까요? 보고 싶지 안 봐도 됩니다라고 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직위원 판사가 지난번 1차 공판 때 비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전 국민적인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고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었어요. 예.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압박과 분노 그리고 이게 문제에 대한 계속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이 2차 공판이 녹화가 될 수, 그러니까 녹화는 아니고 초반에 영상이 시작됐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허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강희경 국장 제가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오늘 재판을 하는 저 직위원 부장 판사의 얼굴을 보면 쫀다거나 긴장한다거나 국민들을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매우 사무적으로 당당하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압박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직위원은 전혀 의식하지 전혀 않아. 압박을 못 느끼고 있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때요? 압박을 그리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못 느끼는 것 같고 정말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얘기를 이제 드리면 알 권리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지금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예. 자연인인데 아직까지 배려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봐주는 게 보인다는 네, 거죠. 네, 네. 예, 배려라는 단어는 아, 이렇게 네. 쓰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배려는 저나 혜택. 이상호 기자한테 할 때는 배려고 윤석열한테 할 혜택. 배려는 아닌데 공모, 공모, 혜택. 혜택.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딱 명백하게. 직감대로 그런데요. 완전 지금 잘못 기본적으로 가고 있다 생각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제가 한국 영상 기자협회에서 이제 촬영 신청을 보통 하는데 그 전주에 분명히 했단 말이죠. 월요일 날 재판인데 근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기각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 아예 그냥 한 열흘 정도 전에 미리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문이 처음 열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대적으로 보면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변호인도 참여 못할 정도로 비밀 재판을 헌법의 공개 재판주의 원리에 반하는 사실상 반헌법적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보안상의 이유면 헌법재판소도 지연 중계를 하면 안 됐죠. 근데 지금 직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생중계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런 집권 중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전례가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대단히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을 열었다는 건 약간의 압박이 통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법원에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집단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민주당도 지금 검사들한테 뭐 기피하라든가 법원에다가 알아서 징계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다소 민주당의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전에 예단을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직위원에 대해서 빨리 파면을 전제로 하는 탄핵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김철 소장님은? 저는 제가 또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직위원 판사가 시간으로 뭐 구속 여부에 대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했죠. 네. 결정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모든 국민들이 그 어떤 공분을 사고 했기 때문에 1차 공판에서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이 첫 재판에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올까 그걸 사실 기대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어떤 판사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이 비칠 걸 두려워 가지고 비공개를 하지 않았겠냐. 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차에 국민들이 모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재판 과정에 본 재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카메라를 촬영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모든 카메라가 윤석열을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지기현 판사부터 먼저 잡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모습이 모든 그 방송사의 카메라들이 관심이.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해준 이 당사자라고 아마 알리고 싶어가지고 지기현 판사를 윤석열보다도 먼저 카메라에 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상호 기자 이제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카메라를 아까 이제 돌리는 걸 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흔들리고 정상적으로 딱 스탠딩 시켜서 이렇게 찍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간도 정해주고 카메라가 ENG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쫙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막 흔들린단 말이죠. 저 말은 그냥 시간만 정해주고 뭔가 포토라인이 있듯이 카메라 라인을 만들어서 뭔가 조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 그거는 뭐 카메라 기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저게 지금 종편 2대, 공중파 2대, 인터넷 2대 이렇게 풀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경험 없는 잔챙이들이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예. 있어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카메라 워크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리는 알아서 자꾸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카메라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게 전문 방송 기자가 이렇게 찍는 카메라하고 느낌이 달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거고. 인터넷 방송 카메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출제가 이제 JTBC인데 아니요, 이거는 풀입니다. 그 풀인데 그러니까 네. JTBC 나온 거를 가져왔는데 이제 풀단에서 찍었던 저 영상이 저렇게 흔들리는 카메라라는 게 좀 약간 의아스럽다는 거고. 요거는 카메라 워크가요. 일반 ENG 카메라 화질이 아니거든요. 예. 아마 이거는 인터넷 매체에서 풀로 들어간 카메라 풀로. 워크로 보입니다. 이 카메라 지금 저 돌아가는 가운데 거 있지 보십시오. 않습니까? 예, 예. 저게 2대가 ENG이고 요거는 그냥 이동용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게요 이제 왜냐하면 말과 표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계엄은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엄은 칼과 같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니냐. 이런 걸 말했다 법정에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막 직접 들어보고 싶죠. 그렇죠. 그거 국민들이 보면 저거 인간이야? 맞습니다. 저게 말이 돼? 근데 그거랑 기사 이거 딱 보면 아이고 뭐 했던 얘기 하네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들도 판사들도 직접 어떤 피의자가 신문하는 절차의 표정과 말의 태도를 잘 보는 거 아닙니까? 저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나 재판관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떨림이 있는지 이걸 다 확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그걸 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저자가 어떤 죄를 졌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배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는 지기현이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헌법재판관들도 8명이나 되고 9명이나 되는데도 네.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거를 생중계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사실상 국민 주권자로서 같이 판단하시라 라면서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기현 같은 경우는 김용현 관련된 재판은 아예 변호인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혼자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진짜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의 관점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말 중대한 사안이고 이거는 국민 참여하는 대법정에서 사실 헌재와 마찬가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 자기 멋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장악하겠다 이 재판 과정을 그런 독재적인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그리고 저는 봅니다. 아까 계엄은 칼과 같다. 칼을 들었다고 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꼭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칼을 들었으면 살인 미수죠. 그렇죠. 네, 예. 네, 그 살인의 의도를 갖고 칼을 들은 거거든요. 적어도 특수상해 아니면 왜냐면 지금 죽진 않아도 상해 다친 사람이 많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죄를 진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방을 한다 이러면서 좀 기대를 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드는 생각은 와 이제 큰 싸움판이 벌어지겠구나. 국민들이 오늘 저런 내용을 보고 특히 이제 칼에 대한 발언도 비유도 잘못되었지만
그 비율을 미수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윤석열이 자기의 잘못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부장판사한테 그러면 피해자는 인권이 중요하면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인권은 뭐냐? 이것은 숫자로 세는 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극단적인 고통을 뻔히 알 텐데 부분적으로 저렇게 개방을 하면서 본인은 할 거 다 했다. 제가 한번 사법부 재판부에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디는지 한번 두고 보자. 국민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용납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저 역사적 재판이 영상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것도 허용이 됩니까? 강희경 국장. 저런 중요한 내란 사건 재판이 기록지만 있고 사진으로만 남아있고 매 공판이 진행되는 1분짜리만 남아있다는 이 재판이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들 허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역사의 길이 남게끔 예. 풀 영상을 다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겠죠. 네네. 혹시라도 이상호 기자 저 안에서는 자동으로 촬영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 육성으로 이런 게 그건 우리 확인할 수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불가능합니까? 다만 야, 저기서 큰일이다. 속기로만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서기들이 속기로만 작성을 하고 음성 테이프도 일부러 남기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증인 신문을 할 때는요 녹음을 하고요. 예. 그거를 그렇죠. 하고 그거는- 속기를 하는 거고 그 전체 재판에 대해서 허가 없이 녹화를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감치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중요한 재판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IT 기술이 발달해 있는데도 저거를 재판에서 윤석열을 비공개로 한다. 이게 이제 말이 되냐? 수용이 되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 양해할까요? 재판부가 용납하는 저렇게 거 한다니까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안 찍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주세요. 재판만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냐고요. 김 박사님. 기록해야죠. 아니 할 수 없죠 당연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주기현이 내란 우두머리를 봐주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럼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 그러니까 저런 판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사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에 대한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제가 볼때 별로 많지는 않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주기현 판사가 계속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내란의 우두머리 범죄 행위의 어떤 잘못된 유죄 행위들을 감춰주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모하는 자를 우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가속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 국회 내에서 주기현 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중대하게 제기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것저것을 고려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한 탄핵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저 이 재판 과정과 전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런 사안 하나하나가 흐름 자체를 막는 거에 대한 고민과 고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앵커께서 정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판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구속됐다가 그 주기현 판사에 의해서 풀려나서 이 외부에 앉아가지고 나머지 수하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재판을 벌이고는 희대의 사건이거든요. 이 희대의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 장면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후대한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그런 측면에서 이 기록은 중대한 민주주의의 산 기록이다. 이 기록들을 남겨내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의 기록관처럼 거대한 박물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건 우리가 꼭 관찰시켜야 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AS4님께서는 판사가 무슨 권리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사건을 생중계하지 않는가. 생중계가 어렵다면 녹화라도 중계해서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한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냐. 국회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나마 확인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영상 혹시 다시 좀 돌려줄 네. 수 있으면 윤석열이 앉아있는 자리도 지금 보시면은 맞아. 변호인단이 세 줄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앞줄은 새로 테이블을 만든 것 같고 변호인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원래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 피의자들은. 근데 보면 두 번째 줄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어요. 저것도 사실 특혜를 봐준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이 들어올 때도 보면 417호 대법정 제가 30년 전부터 저 전두환 노태우부터 촬영을 했는데 취재를 했는데
연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저기는 이제 법대는 뒤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아까 윤석열이 들어올 때 보면 윤석열은 구속 상태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랑 똑같은 방청객들, 기자들이랑 똑같이 법정을 마주하고 있는 출입구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옆문으로 들어오거든요. 구속 피의자들 들어오는 문으로. 저것도 빼준 겁니다. 출입구를.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계속되고 있고, 당장 오늘 찔끔 저 영상을 공개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저 지기현이 당장 징계하라라고 이제 뭐 대법원 뭐 법원행정처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오늘도 지하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잖아요.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결정은 법원행정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역시 특혜를 주고 있는 당사자 주체인데, 그들한테 어떻게 특혜를 주고 있는 또 다른 특혜 제공자를 처벌하라고 할 수 있는가? 애시당초 좀 불가능한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 법원행정처가 맞습니까? 아니면 저 건물로서는 지금과 고법에서 이제 판단을 지법과 고법에서 결정하는데 고법 판단이죠. 고법 판단인데 네. 그것은 실제 이제 법원행정처의 그렇죠. 판단과 동일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아니 말씀이죠. 저렇게 보여주기 싫으면 구속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을 시키면 안 보일 네. 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럼 지기현이 다시 직권으로 다시 재구속해. 집어넣어. 그러면 누구도 안 볼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김계리랑 사진 찍고 앉아 있잖아요. 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참 이제 한번 제대로 다퉈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런 이제 끌어오르는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 재판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개해야 한다. 생중이 아니어도 녹화를 반드시 영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끝까지 한번 다퉈 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받아서 정리 좀 할게요. 지금 게리 킴 변호사랑 무슨 뭐 윤호겐이라고 해서 뭐 20, 30대 중심에 당 만들겠다고 했다가 무슨 기자들 오라가라 했다가 뭐 결국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지금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나름대로 재판에 협조하고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도주율이 없다는 취지로 다시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윤계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내란 세력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뭔가 정당을 통한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을 만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구속의 결정적인 지금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장 오늘도 10만 명 이상이 재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탄원서를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재구속 절실하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게 나라가 정말로 이런 지경까지 돼 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밥 먹고 나라가 진짜 절단이 나 있는데. 전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4.19예요? 4.19. 4.19.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 한거한 날 내란의 수계랑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저런 사진을 찍어 올린다라고 하는 건 역사 개념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의 잘못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저런 사람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요즘 강희경 국장 조사는 엄청 받고, 네. 그런데 실제 중요한 윤석열, 김건희는 당연히 소환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준표도 그런 적이 없고 오세훈도 없고 아무도 안 받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한 20번째 전화 받았죠. 그렇죠. 네. 경찰 조사 포함해서. 야, 저런 이제 나가지 마세요. 뭐하러 나갑니까? 안 가면 또 이제 그렇죠. 구속될 수 구속될 수 있는데 있어요. 안 가면 저기는 안 하잖아요, 구속. 여기만 구속.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지. 맞습니다. 네. 정말로 저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화가침입니다. 예? 화가침입니다. 화가침인다. 네. 역시 뭐 권력을 일단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져서는 안 되는 이런. 근데 네. 저는 전 처음 뵙는데 예. 직접 건강 괜찮아서 저 같으면 뭐 화병 나가지고 누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병은 저분도 나지만 나도 화병이 좀 날지. 이게 뭐 온갖 군데서 다 이렇게 막 명태균 오늘 홍준표 이제 끝장나는 증거 공개됐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한지 내일 페이스북에 부인이든 본인이 직접 올려서 대답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게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제 사법부까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의 주장하면서 계속 몰고 가면 그래 좋다. 두 가지가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6월 3일 지나고 보자 이런 말을 정말로 해야 되겠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사태 파악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는 조성현 단장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윤석열 변호인에게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목소리가? 자, 좀 올려주세요. 너무 감동적.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도 구금, 감시 등 계획이 없다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먼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조 단장이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해도 증인은 25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거듭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곧바로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소장님, 저희들보다 연배가 더 있으시니까 이게 지혜가 더 많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측의 그 김대연이죠. 경비단장에 대한 조성현. 예, 조성현 이제 단장에 대한 저런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해보세요? 자기네들이 어떤 했던 행위가 자체가 어떻게든 간에 어떤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만은 그게 가려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저게 중간 그 군 간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부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했던 부분을 그게 따르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자기도 또 자기 나름대로 밑에 있던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부하들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줄까 그 생각하면은 있었던 그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당시에 지시를 하고 그것을 직접 받았던 이제 뭡니까 별 3개짜리 이제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임의로 해석해서 끌어내라, 끌어내지 마라라는 것을 구분을 못했다. 근데 당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재판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김한나 변호사 보시기에 이게 대화가 성립되는 수준의 대화 맞습니까? 제가 기사 보고 왔는데요. 졸다가 예. 일어나서 이 질문을 했대요. 이거 잠결에 한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나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저는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그 사실을 반증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줬고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이 정확하게 이 조성현 그 책임 단장이었나? 그 분이 단장님이 그 대답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참 국민들이 저걸 생생하게 라이브로 중계된 영상으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실제적 진실이 뭔지 실제 진실은 증거도 있지만 말, 표정 그리고 대화의 내용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못 본 게 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 내용도 반드시 공개가 되도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단장이 또 멋있는 말이 있어요. 저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 조금 긴데요. 예. 12.3 계엄 이후에 언론 등에서 비춰지는 군인은 마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까지 해석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엄 당시 준 명령이 그러했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이다. 아니 이게 군인이에요. 이게 참 군인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진짜 얘기해도. 요즘에 뭐 육군사관학교를 뭐 쿠데타 사관학교, 계엄 사관학교 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분이 ROTC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저분이 또 추가로 서강덕에 넘어오는 병력도 제재시키고 본인 자신도 국회로 진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내란 전개 과정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목숨을 걸고 사실은 항명죄
처벌을 감수하고 저렇게 상식적인 판단하신 거거든요. 저분의 존재가 저는 오랫동안 기억이 돼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번 민주당에서 보니까 3군 통합해서 이제 통합군 체제로 가면서 국군사관학교로 이제 하나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작은 동력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중요한 발언이 조성현 단장의 발언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 참 군인의 모습은 바로 저런 것이다. 교육용으로 그리고 정말로 자녀들에게 또는 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왜 지기현 부장판사는 저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영상으로 남겨놓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솔직히 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병이 확 나려고 하는데 저런 거 담아놔야 되는데 아 정말로 안타깝네요. 저거는 그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예. 반대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들면 됩니다. 케이스를. 전례가 없다는 것은 내란태 사건이 처음이었다라는 겁니까? 어떤 거죠? 아니요. 지금 5번째인데 예. 그 이제 뭐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게 5번째인데 예. 다 오프닝만 촬영을 했고 이후에는 추가 촬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영상 그리고 오디오 녹음 녹취가 다 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적어도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기록용으로라도 촬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푸시를 하면 법원이라는 곳이 겉으로는 막 근엄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여론을 신경 쓰는 아주 유약한 단체예요.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 저 앞에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100만 아니라 10만 촛불만 켜도 당장 꼬리 내리고 녹취할 걸 전 정확하게 압니다. 왜? 저 출입해왔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이름 공개하고 벌써 저기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번에 쫀 거예요. 그나마 쫄아서 문 열어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당위성이 있으면 법원 행정처에서 처장이든 아니면 실무 책임자가 나와서 뭐 판사는 못 나올 거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원래 사법부가 전례 관행을 생각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도 국민들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라, 설득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이 있으면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혹시라도 윤석열 억울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 기록 하나하나를 남기자. 그리고 윤석열 아니 당연히 내란법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 그 사람들도 공개하자고 요구를 하지.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국민 밖에 있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논쟁하세요. 아니, 그리고 예. 이거 되게 중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쿠데타는 다 성공했어요. 근데 현직에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이 막았습니다. 국민이 막아서 국민이 끝까지 감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지기현이 빼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은 다른 전례 사건과 다릅니다. 완벽하게. 네. 전 그리고 이렇게 하게 만든 게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 이미 현재 재판소도 얘기한 게 뭐냐면 시민의 힘이었다. 계엄군의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시민이 요구하는 걸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시민적 요구 위에 소위 헌법기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그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현직에 있는데 지금 파면당했습니다만 재판을 하게 하는 사람들 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박물지처럼 또 기록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거나 판결을 할 때는 이렇게 이익을 형량을 해요. 공익과 사익 어느 것을 더 보호해야 될 이익인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이제 피고인의 그 아직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 이제 피고인의 인권이나 나머지 재판에 이제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했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아까 그 우리 시청자가 해주셨던 말이 정말 정확해요. 국민을 향해 총을 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보호 이익이 있는가. 네.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녹화해야 되고 기록되어줘야 된다. 이건 정말 명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해바다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저질 판사 조의대 지기현으로 인해 사법부가 견제개혁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탄핵과 함께 민주당은 판사국민소환제를 입법하여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수준이야 판사들을 어떤 식으로든 단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제 좀 과격한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그만큼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 땅 밑으로 내려앉고 있다. 이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윤석열 파면 인용, 탄핵 인용, 파면이 될 때 네. 과연 헌법재판소는 스픽스라는 방송을 봤을까 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생뚱맞다. 생뚱맞죠. 왜냐면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넘기기 전에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봤을 리가 리가 있겠죠. 있겠죠. 봤으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봤다. 봤으니까 물어봤겠지. 그렇죠. 안 봤는데 뭐 굳이. 안 봤는데 보지. 그러면 누구까지 질문이 잘못돼서 봤을까? 질문이. 누구까지 봤을까? 헌재 왜냐면 재판관 중에요? 재판 연구관, 아. 그다음에 재판관 또는 헌재 직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은 그분들의 가족. 제가 봤을 때 재판관들이 보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이 그랬거든. 네. 이분들이 지금 8대 0으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 썼던 게 여론이고 여론. 특히 어느 시점에 여론이었냐면 윤석열 탈옥시키고 나서에 대단히 민감하게 청문했다고 들었어요. 네. 최소한 5명 이상의 재판관들. 그렇다면 여론을 가장 객관적으로 사실은 청취하기가 좋은 게 종편도 아니고 뉴스공장도 아니고 우리 정기환 대표가 가장 객관적으로 진행해주는 스픽스거든. 아, 이 말씀은 좀 틀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했고 네. 이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세 사람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이분이 누구를 설득하면은 6대2, 7대1, 8대0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했던 그렇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좀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인지 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네. 특정의 단계로 갈 수가 없고 네. 헌법재판소가 우리 스픽스를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 전달은 됐다라는 것은 들었고요. 헌재 가족이시겠네. 자, 아까 뭐 제가 말씀하신 거 그것은 이제 추정의 영역이니까 어디까지 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말씀을 지금 홍준표로 넘어가기 전에 드리는 것은 지금 사법부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를 좌파, 종북, 전체주의 세력으로 모는 순간 민심을 완전 오판할 수 있다. 우리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 정도는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은 매우 상식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다. 라는 것. 지난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무슨 다른 여당과 편견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직연재판부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아무리 서울법대의 강남에서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 기득권 스포츠.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판하고 있다. 여전히 오판하고 있는 윤석열 보지 않느냐. 그 옆에서 아직도 반란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혹시라도 0.1%라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착오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원판이 바뀌었다. 운동장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연부장 판사가 국민들의 이런 열렬한 간절한 그리고 강곡한 부탁과 요청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얘기를 한 겁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예. 너무 열혈 좋아하시니까 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렇게 해서 윤석열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을 단죄하는 거 법적으로 단죄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맞습니다. 저런 잔재, 잔뿌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데 정말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지기현 말하는 게 되게 이상했거든 느낌적으로. 네. 자기가 이번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고인과 검찰의 촬영 여부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 피고인의 이야기는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검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은 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 검찰이랑 짜고 뭐 봐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저는 제가 법정 취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저 말이 되게 위험하게 들려서 찾아봤거든요. 네. 대법원 내규에는 촬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피고인만 고려의 대상이지 검찰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랑 상의했다고? 이거 대단히 듣는 국민
기분 나쁘고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점 제가 꼬집어 두겠습니다. 이상호 기자하고 고발뉴스와 스픽스가 끝까지 이 문제는 네. 다루어서 국민의 뜻을 반영시켜서 꼭 공개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좀 짧게 예. 김경호 변호사가 네. 거기 예. 참석하고 있는데 그분이 매우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를 보게 되면 주기현 판사가 변호사를 갖다 배제를 시켜가지고 나가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나오는 상황이 쫓아냈잖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니 이거 왜 내보내? 변호를 해야 될 사람들 내보내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서 이건 이제 윤석열 재판이 아니라 장군들 네. 김용현 네네. 재판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작업들이 이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 작업들이 하나하나 어떤 내용들과 결합돼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사시 예. 저기서 무슨 재판이 엎어지거나 만약에 뭐 공소기각이나 뭐 이상한 거 나오게 되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거예요, 쟤들. 다시 해달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추적하겠습니다. 추적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제 달려갈 길이 먼데요. 홍준표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홍준표와 관련된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강희경 국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네, 하고 왔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엉망진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작년 11월경부터 저는 검찰 쪽에 홍준표 관련 조사를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홍준표 관련 조사건은 다 대구로 가 있고 아예 지금 조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하지는 않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지금 예비 후보에 등록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다 공개를 하면서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포렌식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오늘 나왔던 자료들은 명태균 PC가 아닌 제가 사용을 했던 업무상으로 사용했던 PC 하드에서 나왔던 포렌식 자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라 검찰 쪽에서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했고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정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전화 인터뷰도 지금 대구지방경찰청의 김한매 사업정의 바로 세우기 이제 운동 단체의 대표가 내일 고발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전화로 잠깐 연결해야 되는데 좀 달려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강희경 국장에게 최용희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당원 명부 줄 테니까 여론 조사를 할 수 있냐라고 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카톡으로 좀 오래된 거긴 한데 대구 당원명부 보내드렸거든요. 네네네. 최신 거는 그걸로 여론조사 가능하죠? 예, 닦아서. 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대구시장 거 3분만 넣어서 저번처럼 설문지 그대로 해서 좀 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대구시장 거 김재원, 권영진, 홍준표 들어가 있는 거.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자, 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짧게 좀 요약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강희경 국장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대구시의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명단이었고 그 안에는 이제 실명 그리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당 날짜, 가입 날짜, 그리고 추천인 주소, 이제 상세 주소까지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약 29,000명에 달하는 책임당원의 명부였고, 이걸로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는 대표성 없는 데이터로 이제 선관위에 지적을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무선 RDD라 해서 이제 무작위로 생성하는 번호 안에 당원 데이터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건입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 분석까지 해서 홍준표 캠프에 전달이 됐던 건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작년에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가 로 데이터, 누구를 선호한다고 찍었는지 써먹었던 거 가지고 다시 한번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홍준표 쪽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0505라고 이제 안심번호를 가지고 받았던 56만 8천 개는 이제 당에서 받았던 거는 홍보용으로 왔어야 돼. 이걸 여론조사로 뒤집어서 써서 그것도 불법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대구시장의 권리당원을 처음에는 29,000명, 29,800명, 두 번째는 한 열 정도 뒤에는 44,000명 거를 가져와서 아예 조사를 해서 성향 분석을 하고 4,000개 이상의 실제로 성향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홍준표 지지하지 않음 중간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당원 조사를 할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김한나 변호사가 나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죠.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좀 찍어달라고 할 수 있죠. 뭐 출마해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등수를 조작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중에서도 진짜 심각하네.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선관위에서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공모를 했는데 홍준표가 직접 연결된 것은 없다. 근데 홍준표 최측근들이 이 돈도 지급하고 다 했는데 돈도 실제로 지금 지급된 흔적이 나왔죠. 예. 아마 그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된 흔적도 있고, 예. 그러고 내가 그 위에는 제가 가서 직접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박재기 지금 사장이 연락이 안 되죠. 지금 모든 언론에 한 달 정도 모든 언론이 그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는 뭐 외국에 나간 거 아닌가. 자, 그런 그런 이야기도 말이 이제 나오고 들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론 조작에 직접 나섰다. 그리고 당원 명부가 아니고 당원의 실명, 이름, 성별, 나이, 당원 가입일까지 돼 있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고 국회에서 오늘 강희 국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구 경찰청에 이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에 내려가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는데요.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운동 대표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 내려가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가셨죠? 예, 내일 그 홍준표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구지검을 거쳐서 이제 지금 대구 지방경찰청에 와 있거든요. 네네.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자, 어떤 혐의로 지금 이제 고발을 합니까? 고발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2번 고발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27일 날 홍준표하고 박재기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그 1,500만 원 그 여론조사비를 박재기가 대신 대납한 거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원 명부, 대구 특별 책임당원이라고 하나요? 예, 당원 명부 44,000명을 그 제공한 행위, 그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두 사람 홍준표하고 박재기를 12월 27일 날 창원지검에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난달 3월 6일 날 홍준표하고 최용희 그리고 박기표 3명을 여론조사 4천여만 원에 대한 대가로 대구시 공무원으로 최용희와 박기표를 채용했다 해서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저희가 고발을 한 사건, 2개 사건에 대해서 내일 한꺼번에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44,000개 유출됐다는 것은 이제 오늘 처음 드러난 게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강희경 국장이 옆에 계신데 김한매 대표 잠깐만 계시면서요. 강 국장, 요 건은 지금 다른 사안인가요? 그 44,000개 예. 그 데이터가 그 앞전에 그 로우 뉴스타파에서 한번 어디서요?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한번 거, 한 적이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됐던 확인이 것이고. 됐고, 네네. 그걸 이제 고발 이미 지금 12월 달에 이미 그 당원 명부 로우 데이터가 제공됐다는 게 이미 뉴스타파에 보도가 돼서 네. 저희가 그때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작년 12월 27일부터 벌써 고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뭐 창원지검에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대구지검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대구경찰청으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용희하고 박기표에 대한 그 채용 비리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달 3월 6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대구지검을 거쳐서 대구경찰청으로 또 이송이 돼서 2개 사건이 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내일 고발인을 받는데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그 지금 대구시 공무원 채용 비리 사건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게 현직 대구시장인 홍준표가 자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기여를 했던 최영희와 박기표를 그 여론조 대납자죠. 그 명의를 빌려준 최영희 후배 그 두 사람을 현직 시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2022년 7월에 곧바로 박기표부터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 2024년에는 최영희마저 두 사람을 다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다 그만두긴 했지만 이거는 명백히 뇌물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량도 매우 높고요. 지금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명확하게 발표해야 되는데 그 핵심 키맨인 최영희가 지금 그 어제 날짜로 뭐 출국했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맞아요. 김한배 대표 정보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그걸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 말씀 계속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일 가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채용이라는 자에 대해서 왜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고발한부터 지금 벌써 한 달이 이상이 지났고 이 공론화된 지가 지금 상당 기간 지났는데 왜 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최영희가 도주한 게 해외로 도피한 게 사실이면 이거는 또 그 역대급 또 굉장히 굉장히 핵심 수사의 핵심 증인을 놓쳐버리는 그런 아주 그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자마자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고발인 조사를 갔다 와서 상세한 내용은 다른 데보다도 스픽스에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상호 기자가 질문합니다. 예. 김한배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예.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헷갈렸는데 44,000명 당원 명부 그거는 지난번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던 사안으로 한번 썼던 거 다시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강희경 국장께서 그 발표하신 거는 전혀 새로운 29,000명의 아주 상세한 당원 명부 자료를 가지고 이건 아예 고의고 의도적으로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받으셔서 추가로 고발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내일은 시간이 이제 촉박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고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추가로. 네네. 근데 일단 내일은 고건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고발을 하고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건이라서 별개의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4,000개는 강희경 국장 약간 요약본에 해당하는 거고 29,000개는 아주 상세한 정보가 다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의 차이가 있긴 한데 44,000개가 있을 때도 당원 이름까지는 공개가 안 됐던 거죠. 44,000개 안에 전화번호랑 이름과 전화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성별하고 성별 지역구. 정도, 지역 정도는 네네. 있었고 네네. 당원 그다음 가입일자나 누구를 이런 것은 없었고 네네.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유출된 것이 이제 권리당원 명부였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일단 내일 고발인 조사 진술할 때 예.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발은 미처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까 제가 그 스픽스 방송 내용 참고해서 내일 고발인 진술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고발을 구두로 고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페이퍼를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29,000개의 권리당원 명부가 더 자세하고 성향까지 분석되어 있는 바 이 고발에 추가하겠다 한마디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또 내려가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한 번에 하시길. 네. 맞습니다. 김만배 변호사님 네, 말씀대로 맞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장을 미리 넣지 않아도 고발인 조사에 추가 범죄 사실을 추가 고발로 해서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내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김한배 대표도 로스쿨 출신이세요. 로스쿨 출신이신데 자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가기 전에 좀 지금 10,000명 넘는 우리 민주시민들 보고 계신데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아까 전에 첫 번째 꼭지가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그 서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회부 연대 청원서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댓글창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대청원서를 아마 우리 제작진에게 우리 김한배 대표 말씀하셔서 올려주고 있고요. 지기현 부장판사 징계회부 연대청원서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청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사법정의 TV에도 그 같은 동일한 연대청원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그 게시판에 있으니까 네. 거기로 들어오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픽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 오늘 시작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시작을 해주셨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아서 다음 주까지 좀 해서 늦어도 5월 초에는 대법원장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 강력하게. 고발 뉴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고발뉴스도 함께하고 사법정의TV도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까지 락이 걸려가지고요. 요새 락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걸려가지고 그 뭐라 그 하면 되니까 수익 정지가 풀렸습니다. 수익 정지가 이제 풀려가지고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새 다시 좀 풀려서 김한배 대표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라고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심히 또 뛰어다니는 운동가도 있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아시고요. 자, 고생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 스픽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김태일 소장님 참 이분은 집도 절도 없이 이런 일만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 창원에서 한번 잠깐 뵀는데 굉장히 우리 그 맹태균 게이트 이거 조사하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참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희경 국장이 29,000 몇백 명의 이제 개인 정보가 나가서 아예 여론조작에 쓰였다라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 거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성향 분석을 우선적으로 여론조사 이름으로 하고 난 뒤에 그 성향 분석된 자료를 최종적으로 한 4,000개를 캠프에 전달해 줍니다. 그럼 캠프는 이 번호 중에서 지지 성향에 따라서 작업할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데이터가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이 되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수사하면은 모든 진실이 다 나온다. 돈은 누가 냈느냐? 박재기 그리고 최용미 그리고 박기표 채용이의 이호준. 차량으로 이제 박기표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최용희 돈인지 박기표 돈인지 그러면 이걸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김태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재기 자기 돈, 최용희 자기 돈, 박기표 자기 돈, 이호준 자기 돈으로 실제로 이 비용을 뗀 게 맞습니까? 누구 돈입니까? 이 돈은? 1차적으로 제가 그 현찰을 받아올 때는 박재기 씨한테 받아왔기 때문에 예. 아마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뭐 여론조사를 알아보려고 내가 내 돈 내고 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과연 그렇게 그게 어떤 모든 국민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재기가 자기 알아보려고 나는 홍 시장을 너무 존경하니까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돈을 1억 원 이상 들여서 조사를 내 혼자 알기 위해서 홍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알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시켰다. 명태균을 통해서 그리고 당원 데이터를 USB에 담아서 직접 전달해서 나 혼자 알기 위해서 심지어 성향까지 분석해서 분석했어. 네. 자, 나 이게 혼자만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강혜경 국장께서 발표한 자료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알리바이거든요. 아 이거 궁금해서 근데 지지하는 형님이 좀 될까 안 될까 알아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했는데 오늘 극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를 홍준표한테 받아서 온 거야. 이거는 내가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높은 여론조사가 나와서 홍준표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니까 기존의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매우 중요한 진술하신 겁니다. 자,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발언 중에서 홍준표에게 받아왔다라고 하면 홍준표 쪽에서 받아왔다. 홍준표 쪽에서 받아왔다. 이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그렇죠.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총평력이 한간의 소문이 있는. 아니,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제가 방송을 못하고 조사받으러 가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결국 배후에는 홍준표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명태균 씨가 그 옥중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오세훈과 홍준표의 어떤 껍질을 벗기겠다. 그리고 홍준표는 오세훈의 10배가 넘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병보석으로 나왔으면은 오늘 강영 국장이 저와 같이 기자회견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명태균 본인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 예, 같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명태균 씨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명태균 씨는 홍준표는 오세훈의 10배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걸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자기 페이스북에 강혜인과 나를 온갖 비난하면서 뭐 도둑놈, 도둑년까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건 모욕죄에 오늘. 해당되는 그래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가 병보석으로 나왔을 때 어떤 그 재판부에 어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병에 치료하는 그 목적 외에 온갖 그 인신공격과 거짓말, 왜 지금 거짓말을 페이스북에 올리냐 하면은 여태까지 강영 씨가 국회에 증언하고 했던 모든 진실들이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프레임으로 SNS상에 모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걸 아마 저희 변호인 측에서 일일이 다 지금 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병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그 형사소송법의 어떤 저촉이 되는 행위까지 행위에 있어요. 그런 부분과 이렇게 SNS상에 온갖 비난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채정을 해서 아마 재판부에 제출을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명태균은 자기의 입으로 절대 껍질을 못 벗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야지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두 분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행위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거죠. 껍데기 벗기겠다고 했으면 이분들이 그걸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벗기는 이분들 도와야 시민이라도 되는데 해줘야 오히려 되는데. 이분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뭡니까? 홍준표 편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자 혐의를 받고 있는 실제로 자료 제공자, 메신저 또는 주도자, 뭐 주동이라고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주도자가 지금 사라졌다, 전화가 안 된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최영호 장관이 조금 전에 김한매 이제 대표 이야기로는 해외에 출국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혹시 출국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몇몇 기자분들이 해외로 일요일이면 어제죠. 네. 일요일 날 해외로 장기 외유에 나갔다. 장기적으로 주변 사람한테 대선 끝날 때까지는 안 들어온다라는 말을 대선 하고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동남아 모 국가로 지금 가 있는데 그러면 장기 체류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아예 비자를 만들어서 대선 끝날 때까지 나가버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환 조사를 못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불법 데이터를 전달해 줬던 사람이고 박재기라는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홍준표 캠프 쪽으로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사실관계 확인하잖아요. 어떤 반응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반응일까요? 허위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변명도 이제 안 합니다. 네. 대답 아예 아예 대답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 검찰이 그런 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야, 정말 홍씨 장과 관련된 이 문제도 첩첩산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특검 외에 다른 게 있느냐라는 거고 강국장은 강국장대로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싸움을 최초에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잠깐만요. 와, 그 우리 예. 김한나 변호사께서 방송 전에 명태균 씨랑 뭐 통화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 이제 진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진술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 입장이 예. 나왔어요? 네? 입장을 전. 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비용을 얼마를 받을까라고 네. 묻는 것 자체가 내가 오너라면 왜 그런 걸 질문을 하냐.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물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했고 아, 하셨고는 했고. 저 같은 사람한테 네네네. 하셨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수표를 이제 그때 우리 김태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수표 한 장과 현금이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는 수표 2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투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처를 확인하자. 그 용처 확인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또 변호사다 보니 그럼 어떻게, 왜냐면 이제 투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최용희가 사라지고 뭐 이런 뭐 박재기 연결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그걸 받고 뭐 이제 처음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 우리 김재열 소장님이 사용을 했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21년 아마 가을쯤이에요. 그때 명태균이 사무실에 강행 국장이 사무실에 워낙 이제 돈이 지금 없으니까 그걸 알고 21년 가을쯤에 돈을 5천만 원을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면서 봉투에 현금을 받아와가지고 강행 국장한테 전해줬어요. 지금 사무실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박재기 씨한테 5천만 원 빌려왔다. 그러면서 강행 국장을 줬고, 그리고 22년 4월 4일 날, 정확하게 내 날짜를 안 잊어먹는 게 특정한 날짜, 그날이 4월 4일인데 4월 4일 날 명태균이 김영선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리고 wak하냐고 하니까 아니 빨리 사무실 오라고, 지금 대구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니까 아마 강행 국장도 옆에 있었을 거예요. 박재기한테 지금 돈을 부탁해놨으니까 빨리 지금 홍준표 사무실에 가면은 박재기가 돈을 줄 거다. 그 대신 차용증을 써달라 하면 써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안 갈 거냐 물으니까 자기는 또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같이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홍준표 사무실에 가니까 박재기 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태균이 그 새끼는 돈이 없다 그랬는데 말이야, 막 어젯밤에 전화 와가지고 막 돈 좀 빌려달라고 뭐 난리가 났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내 후배한테 돈을 부탁했는데 조금 있으면 올 거다. 그 조금 있다가 후배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표 한 장을 딱 끊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이거를 차용증을 명태균한테 이야기했다고 차용증 써달라고, 왜 내 돈이 아니니까 후배의 돈을 빌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용증 5천만 원 쓰려고 하니까 그 태균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5천만 원 가져간 것도 있다. 그러면 1억을 써달라. 그래서 나는 명태균이가 차용증 써달라 하면 써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1억을 써주고 사무실에 이제 김영선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이죠. 예비후보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강 국장한테 그냥 이거 지금 내가 박재기 씨한테 차용증을 써주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수표 이거는 언제든지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강 국장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10일인가 지났을 때 내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강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강 국장 그 지난번에 박재기 차용증 써주고 내가 5천만 원 수표 가지고 온 거 안 쓰고 잘 보관하고 있죠? 물으니까 아니 소장님 명 사장이 알아서 한다고 수락해서 다 썼어요. 그래 된 거예요. 그러고 그 이후에 쭉 있었던 일이 명태균이가 뭐렇게 했냐면은 소장님 그 박 사장 나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박 사장님 좀 소장님 그 박 사장 박재기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을 수없이 했었고, 그러고 강혜균 씨하고 최용희 씨하고 통화 중에 그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아니 박재기 사장은 왜 그거는 아마 강혜균 씨가 이야기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왜 박재기 씨가 돈을 달라고 강혜균 국장한테도 독촉을 하니까 강 국장이 명태균 씨한테 아니 박재기 사장이 좀 돈 달라고 또 독촉 전화를 지금 한다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내년 3, 4월 달까지 기다리면 되지.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홍준표 불법 여론조사한 거 확 폭로해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불법 조사한 거를 명태균이 명태균. 저한테 명태균이 만약 돈을 계속 달라 달라고 하면. 요구를 하면 네. 그거를 아예 홍준표 불법 여론조사한 것을 명태균이 폭로를 해버리겠다라고 한 내용을 강국장한테도 했다. 네, 네. 그게 음성이 있습니다. 그 네. 음성이 음성을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음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성이 있습니다. 요 네. 5천만 원 입건은 작년 12월 달 연말쯤에 기사에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자들이 박재기 씨한테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취재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전에 5천만 원은 명태균 씨가 한테 빌려준 거고 그러고 22년 4월 4일 날 수표 5천만 원은 김태열 소장이 차용증 써주고 가지고 왔었다는데 그 돈을 받았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박재기 씨한테 취재를 하니까 무슨 말 했냐면 박재기 씨가 아니 뭐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그냥 뭐 컨설팅 비용으로 다 처리했다고 네. 그렇게 네. 했고 박재기 씨가 그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받았다. 예, 예. 그런데 며칠 전이고 오늘도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내가 5천만 원 수표를 받고 또 5천만 원은 강행인 씨가 다 쓰고 도둑놈, 도둑년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지금 글을 또 페이스북에 자, 올렸는데 변호사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실소유 관계에 대한 자기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랑 연결이 돼가지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진 거고 명태균이 이 소위 말하면 2만 9천 명 그리고 4만 4천 명 이 명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강혜경 씨와 이 최용희와의 관계에서 한 거다. 자기는 이 부분은 몰랐다.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그 돈과 관련된 걸 떠나서 우리가 이 수사의 핵심은 사실 홍준표 측에서 이 여론조사를 조작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돈을 쓴 부분, 이게 굉장히 가장 더 포인트가 돼야 핵심적이죠. 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보가 되고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조사하고 있지 않은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강희연 씨한테 듣기로는 그 우리 과안부에서 받은 PC를 다시 가져오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다시 가져오라가 아니라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쪽에서 증거를 몇 개를 보여주면서 다시 이거를 이제 포렌식을 추가도 한다. 이제 한다 하면 다시 제출을 하실 수 하겠느냐. 있습니까? 하길래 네. 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하고 저희가 먼저 포렌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원래 처음부터 압수수색, 그러니까 영장을 통해서 가지고 간 게 압수된 게 아니에요. 이 PC가. 강혜경 씨가 임의로 제공한 증거물이었는데 왜 포렌식을 다 하지 않고 수사를 얼마나 범위를 정해서 했냐, 제대로 안 했냐를 방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혹시 특검이 되거나 혹시나 정권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요청하는 것 같은 쇼잉이 정말 이런 검찰의 행태가 가장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제가 됩니다. 이제 명태균 문제는 정리를 이렇게 좀 하고 갈게요. 명태균의 주장은 주장대로 일리가 있다는 것은 명태균 쪽에서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와서 논쟁이 되는데 증거가 없고 말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 강인경 국장이나 김재열 소장은 증거를 가지고 나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수표 2장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10번도 확인했는데 수표 2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장인데 수표 2장이나 명태균이 가져와서 수표 2장 증거 내놓으면 됩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 말을 줬다. 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썼다. 이런 게 빨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강혜경 국장은 여기서 횡령사기범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명태균은 지금부터 뭔가 할 이야기 있으면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스펙스에 안 해도 된다.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스펙스 코인 발행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지정한 언론 한 군데 가서 강희경 국장하고 공개 토론해라. 네. 김태열 소장하고 공개 토론해라.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리고 부인도 나와서 실제 공개 토론해라. 이상하게 올려가지고 사생활 같은 거를 막 까발리면서 희한한 이야기 소리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해라. 그때 증거가 다 있다면서 증거 가지고 나와서 당사자라고 앉아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 국회도 좋고
어떤 다른 채널도 좋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자신 있으면. 자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좀 드리고요. 하나 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명태균 씨하고 이승윤 씨가 좀 동관계 가지고 저희를 이제 소장님하고 저를 공격을 하는데 제가 지금 증명 자료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나갔던 금액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고 계속 공격하시면 제가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제가 진술을 했던 부분들이 돈이 들어왔던 거를 여기저기 썼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제 계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확인됐던 부분들인데 왜 자꾸 글로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언론 플레이 하지 마세요. 아니, 그 프레임에 엮여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정당하면 네. 수사기관 가서 해명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 두 분의 그 두 분은 홍준표라든가 명태균 씨가 말만 뻔지르르하게 껍데기 벗기겠다고 해놓고 전혀 안 하면서 지금 간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게-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제 제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국민을 분노할 만한 그 영화 어떤 시나리오를 쓴다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근데 국민 여론에서는 이겼는데 당원에서 졌어요. 국민 여론은 10%나 이겼는데 당원 여론에서 졌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좋아. 명부가 있었는데. 네. 명부를 가지고 왔어요. 명부를 갖고 자기가 그걸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맡겨야겠다. 맡겼어요. 야, 29,000개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명모씨라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중간 커넥으로. 그래서 그 성향을 가지고 정치 작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광역단체장에 있는 단체장이 됐어요. 그럼 떵떵거리면서 호가호위를 했어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익적 제보를 해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사실이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발로 나가지 않고 있는데 왜 안 나갈까 봤더니 검찰이 그 수사를 갖다 꽉 쥐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증거까지 다 갖다 줬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줬는데 왜 이게 안 나오지? 그래서 준 증거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까 증거가 다 있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가 지금은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 이런 영화를 본다면 국민들이 와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나란가?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한 편의 영화가 지금 고위급 정치인들과 소위 검찰 권력이 들러붙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영화가 상영되면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자, 용납하지 그래서 않지? 저는 김종욱 박사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홍준표가 범죄를 그것도 중범죄를 홍준표 캠프가 저질렀는데 수사하지 않아, 조사하지도 않아. 겨우 이제 지금 고발자 정도만 경찰에서 소환한다고 김한배 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수준이다. 그런데 명태균이 갑자기 홍준표 다 뭐라고 껍데기 벗긴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와서는 지금 이준석 편들고 있어요. 장성철 소장한테 어저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 소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대. 거기에서 아마 이준석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장 소장한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명태균은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딴판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두 가지 구분해야 된다. 명태균하고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고, 두 번째 홍준표의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관련된 이 수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누군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그 당원의 개인 명부가 가서 어떻게 사적으로 사용해서 여론조작 과정에 쓰였느냐? 그러면 그걸 박재기가 했다? 아니면 재용이가 했다? 박기표가 했다? 이호준이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것은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준석도 거기에 개입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 헌재가 얘기했던 국민집권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골간을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론을 조작해서 저희 국민들이 대의에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해서 그 자리에 가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집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고 대의주의를 갖다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다가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다가 그다음에 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도움 요청한다고요? 이준석한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준석도 그런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받는 자를 통해서 서로가 범죄 행위들이 있으니까 서로 공모해서 이 사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6월 3일 이후가 된다면 만약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통해서 아니 증거가 다 있고 그다음에 다 진술하실 분이 다 앞에 계시잖아요. 좀 이거 제가 볼 때 오래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30일이면 제가 볼 때 좀 쓸 거라고 봐요 이건. 자, 명태균이 지금 이제 저도 고발해놓고 노희 변호사 고발해놓고 두 분은 지금 고발을 안 했습니까? 고소 고발 한다고 했는데 네. 한꺼번에 모으면 변호사도 한 사람만 내가 써서 다 보내가지고 해결할 테니까 고발할 내용이 있으면 명태균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장성길 소장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장 소장 하기 전에 본인이 진짜 홍준표 문제 많으니까 홍준표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도록 장 소장이 정기평론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딴 사람 도우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강인경 국장이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갈 거냐 오늘 국회에서도 했단 말입니다. 강 국장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크게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와닿지 않은 것 같고 일단 홍준표 본인 당사자도 예. 아예 죄책감이 없어 보입니다. 반응도 예.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한 게 나왔거든요. 증거가 나왔는데 사과도 없고 이렇저렇한 지금 반응들이 없어서 뭔가 또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그리고 또 지금 포렌식이 100%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가 더 나올 겁니다. 네. 네, 나오는 족족 저는 이제 오픈을 할 거라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밝히고 네 국민들이 72일을 판단해봐라. 가린다. 네. 국민들이 판단할 때까지 간다. 네네 엄청 힘들고 피곤하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버틸 괜찮습니다. 겁니다. 네. 김철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 저도 강현 국장과 같은 생각인데 제가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은 PC 하나에 SSD 카드 4개 하드 해가지고 4개인데 일단 포렌식은 다 했는데 하나하나의 그 파일이라든지 모든 게 음성이라든지 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한 25% 정도밖에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자료가 나올 거는 홍준표의 오늘 거는 22년도 지방선거 때 그때 요 당원 요 조사라든지 이게 나와 있고 그 전에 20년 밀양으로 출마했다가 양산으로 출마했다가 수성에 무소속까지 출마했을 때 그에 대한 또 자료들도 아직까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자료 그거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정치평론 한 15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실제 처음 봤습니다. 본인 돈으로 정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의 돈인지 아니면 본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맡겨놨는지 그리고 여론 조작을 비롯해서 당대표 출마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온갖 불협 화음 여기에 줄만 서면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정치를 한 사람을 처음 봤고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 단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피해자가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선 후보로 뛰고 있다. 대구시장을 4년 하기로 했다가 3년 만에 하고 그냥 사표 던지고 53년 만에 기차 타고 상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대선 출마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대구에서 벌어졌던 일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증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희경 국장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강 국장, 우리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봅시다. 진짜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국민적 관심이 없더라도 이거 하나는 밝혀야 누군가 정치를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않아야 한다. 네. 그 주변 인물들 다 숨고 오늘은 최용희가 미험자가 들어가는 나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 안 들어온답니다. 명태균은 전혀 딴 이야기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가전 비난을 올려놓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강희경 국장과 함께 싸우자. 어떻게 싸울 거냐.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밝히는 것이 싸우는 것이다. 네. 최종적으로 판단은 우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국가에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방송에 좀 나와달라고 했고 고발뉴스에서도 필요하면 좀 불러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강행균 국장이 생계 유지가 지금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욱 박사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원래 여론조사 전문가였는데 아예 지금 밥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좌 가져와서 스픽스에서 열자. 강행균 국장 힘내라 강행균 해가지고 계좌를 열어놓고 실제로 어려울 때 소액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후원을 좀 받고 이걸 가지고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데 사용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오늘 계좌도 좀 달라고 했거든요. PD 준비되어 있으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강행균 국장. 예, 힘내라 강행 해서 우체국 계좌를 저렇게 아이고 숫자가 저 왜 저리 많습니까? 다 읽어드리기도 어려운데 자, 저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을 테니까 강행 국장에 대해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저거. 다시 보기 하면 이제 올라오니까 강행 힘내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서울대구 왔다 가려면 우리 출연료만으로 부족하니까 교통비도 필요하고 밥값도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홍준표가 저질른 일에 대해서 명태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사기관이 결국 다 밝혀내겠지만 그것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촉구하는 그리고 더 노력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밝혀내자 이렇게 제가 혼자 일장 연설을 했는데 듣기 싫어졌죠. 아니요, 저 지금 예. 뭐 준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준비를 하고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고 계셨다. PD가 지금 광고 빨리 읽으라고. 아, 예, 광고를 빨리 읽으라고 하는데 힘내라 강희영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끝까지 남들이 자 좀 외면하고 보기 싫을 때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산삼순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탄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산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함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산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무려 15,000건이 넘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4월에는 순백 1+1과 추가 서비스로 순백 10병을 더 드립니다. 새싹 돋는 계절에도 온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하겠습니다. 최대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에도 30만원 최대로 현금 드립니다. 알뜰폰이나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 드리는데요. 100% 현금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요. 타사보다 적은 사은품을 받을 경우 차액을 150% 보상합니다. 선택 사은품에는 현금 받기 싫으시면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지인이나 그리고 지인을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 지급하는데요. 1670-2571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 신청하십시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필요할 때 꼭 전화하시면 제대로 상담받고 현금 지원받는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더 많은 혜택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와 방송 시간 엄청 길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 방송을 봐주시는 6,000분의 국내외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밤에 다시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보실 텐데 하여튼 오늘 저를 빼고 5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우 기자 화이팅. 11시에 오늘 이만뉴스 하죠. 네, 이만뉴스. 이만뉴스. 자, 이상우의 마감뉴스 11시 요즘 인기 폭발인데요. 동접자 엄청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뉴스도 꼭 시청해 주시고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우의 탄탄TV도 10,000명 돌파하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김한나TV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챙겨. 네, 다 챙기겠습니다. 다 챙기는 동네 마을회관 같은 서비스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마을회관에 오셔서 김태열 소장님이 오늘 딱 얼굴이 마을회관에 가장 어울리는 얼굴로 오셨다라는 자 우리 강희영 국장 오셨고요. 김종욱 박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한나 변호사로서도 엄청 유능합니다. 필요하실 때 늘 김한나 변호사 생각하시면서 상담하시고요. 자 고발뉴스 더 잘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스픽스는 모든 국민이 잘 되는 그날까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방송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계환 대표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역전에 하면은 남은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용사들 하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